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각색된 영화입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주재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외교공관 직원들이 모가디슈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 고립이 된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 탈출에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강신성 대사는 실제로 1987년 소말리아 공관 창설 때부터 그곳 대사로 부임했던 강신성 외교관을 모티브로 한 인물입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뉴스들을 보면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번 사전 답사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북한의 외교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이 종료가 된 1953년,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소련에 의존하는 경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같은 해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죽게 되고 권력 다툼 끝에 후르쇼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후르쇼프가 실권을 잡게 되면서 그간 미묘한 관계에 있던 중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이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사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소련의 간섭이 심해진 데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가 참 애매해진 북한은 이전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체사상 또는 비동맹 외교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쯤부터지요. 이렇게 북한은 중국과 소련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주력이었던 유엔군과 싸운 북한은 이들에게 의외의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심화가 되고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국가가 된 이들은 소련의 편도 아니고 미국의 편도 아닌 흔히 제3세계로 불리는 중립 노선을 택합니다. 그런데 제3세계로 분류되는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수교를 맺습니다. 제1세계로 분류되는 미국의 후원으로 전후 상황을 회복하고 있는 남한과는 달리 소련, 중국과 같은 노선이면서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3세계 국가들이 만든 국제조직인 비동맹운동에 북한은 1975년 8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45개의 나라 중 50여 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3분의 1인 셈이죠. 이들 중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수교한 나라는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레소토, 스와질랜드 다 4곳뿐이었는데 북한과 단독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 21개국이었습니다. 나머지 남북한 동시수교국 22개국을 합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우세하게 외교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남한이 외교전에서 역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였습니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실패로 멈칫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일으킨 북한은 미얀마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손절을 당하게 됩니다. 2014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테러가 발생한 직후 늑대 사냥이라는 별명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전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총 100여 개에 이릅니다. 남북한과의 수교 여부, 북한과의 관계들을 고려하여 ABCD 4단계로 분류를 하여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냉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989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소련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의 공산정권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90년 한국은 소련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2021년 4월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 의하면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수교 추진에 합의를 할 때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소련 회상에게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공식 사절단 전원을 철수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북한이 외교전을 펼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유엔 가입입니다. 있지만 분단을 고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상임이사국이자 갈등의 대상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과 국교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를 외교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90년 10월 한국과 중국이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얼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미국에 의해 단독으로 유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급격하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립될 바에는 차라리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을 하자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모가디슈 영화 속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곁들여지면서 유엔 공동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음에 따라 냉전 시기에 치러졌던 남북한의 외교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전답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